안녕하세요. 예, 세르타튼 고수입니다. 예, 새벽에 오래간만에 늦은 밤에 한번 방송을 열어보도록 해봤는데,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어, 컴퓨터를 끄기 전에 방송을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일은 또 시간에 이렇게 쫓겨가지고 방송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방송을 하고 마이크 좀 만져보고 차라리 방송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갔죠. 안 돼. 썸메이지를 갔는데 아니 저 상한가를 갔는데 보면은 제가 이거 표시해 놓은 게 뭐 나름 뭐 이렇게 해서 뭐 물량 받고 거래량 터지고 요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해놓은 것 같아요. 다 지워 보면은. 근데 얘가 나름 털어 먹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보통은 위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든가 해서 털어 먹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반 정도, 여기에 반 정도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얘는 이만큼이면 요만큼 정도인데 지금 더 올라왔죠. 예. 상한가를 갔으니까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갔다가 털어먹고 상한가를 안 가는 선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가고 끝났어야 되는데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이 정도에서 끝날 게, 여기서 이 정도란 어딜 얘기하는 거면 이거에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놈이 상한가를 가느라고 더 간 것 같아요. 상을 안 들어갔으면 요 선에서 여기 선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요 선. 근데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3상을 갔어요. 이 밑에 상한가 맞죠? 3상을 가고 4상째 무너졌어요. 보통은 짝수가 들어가면 홀수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상을 들어가면 4상만 들어가면 5상은 그냥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저번에 한번 5상에서 뭐 무너진 거 하나 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좀 흔하진 않은데 보통은 4상을 들어가면 5상을 들어가는데 4상 들어가고 나서 5상에서 무너진 케이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4상 들어간다고 무조건 5상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할 때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4상에서 무너졌죠. 이제 보편적으로 보통 5상을 가는 게 아니면 4상에서 무너지고요. 4상을 이왕 들어갈 바에는 5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상 이상부터는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뭐 7연상을 가냐 10연상을 가냐 그 개념인 거지 매물대가 어디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해외 차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을 어저께 한 게 아니라서 이걸 보고 이제 장을 들어간 거죠. 캡 떠서 뭐 무너졌다고 하긴 그렇고요. 갭을 떠서 갭을 많이 떴죠. 0.73 떠서 어쨌거나 그 전날의 종가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죠? 다시 올라갔으니까 만약 이게 이렇게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무너졌으면은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갭에서 무너진 건데 이거는 조정입니다. 조정이냐 아니냐 차이는 뭐냐면 뭐 자리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그 전날의 종가까지 무너지면은 나름 조정이에요. 뭐 이거 하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리 같으면. 근데 여기서 그 전날의 종가를 더 깨서 더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연속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직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갭에서 무너지면은 제대로 무너지면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게 나오면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젯밤에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저희는 이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거 기준이나 20을 깼다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예, 기어 올라오고 이 정도까지 흘렀으면 이게 구라라고 봐야겠죠. 미국 장은 그래요. 나스닥은. 근데 우리나라 장은 20선을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긴 어려워요. 지금 20선 제가 그어놓은 건데 일단 없애버리면 20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네요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다음날 이렇게 나와도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거나 그러니까 상승해서 조정하듯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선 음봉이나 요 정도 선에서 가다가 이 정도 선에서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자연스럽죠. 이렇게 가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첫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도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또 무너질 수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요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어색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이게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든 둘 다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 네, 막 확실하게 지지했네요. 예, 이제 뭐 돌파할 일만 남았네요. 이런 말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게 뭐죠? 막 그럼 막 이상하게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할 텐데 그냥 앵간히 뭐 한 며칠 가다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별거 아니죠. 예. 그냥 이 무너진 거는 무서운 일인데 큰 일인 건데 그렇다고 차트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네요. 뭐 이런 말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억지스러운 게 있죠.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근데 많이 지지했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좀 뭐 하려고 여기를 지지를 했을까요? 여기 무너질 거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완벽하게 20선을 지지한 건 아니다. 근데 일단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황이죠. 분봉으로 보면은 장이 굉장히 좋았을 분봉이죠. 이게 0%입니다. 0%인데 굉장히 좋았을 상황인데 실제 종목들은 뭐 글쎄 뭐 그렇게까지 막 확확 날아가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조건 검색 보면은 이렇게 그죠? 예. 뭐 간 종목들은 많이 갔는데 올라갔다가 다 기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나왔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 봐서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잠깐만 이 조정을 좀 해야겠네. 지금 상황 봐서는 조금 좀 더 두고 봐야 뭔가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이라는 게 좀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일단 서메이지가 삼상을 가고 나서 털어 먹었다고 생각돼서 여기서 더 무너질 법도 한데 올라갔습니다. 이제 소위 자리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털어먹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결국은 상승한 거의 반 소위 자리죠. 여기서 다시 기어 올라간 겁니다. 또 올라간 종목의 소위 자리도 되지만 내려온 종목의 소위 자리는 어디죠? 요 반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상승을 목표가가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를 가느라고 더 올라간 겁니다. 510원에서 559원이 된 이유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보다 훨씬 더 올라간 이유가 상한가를 가느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무리하게 많이 올라간 감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전 주식이라 그런가 한 230만 정도 되는데 좀 더 볼까요? 그러게요. 거기 돌파 일단 한번 뚫어놨으니까 음봉일전정 갭상승으로 이렇게 갔다가 갭상 아니 잠깐 다시 여기를 뚫기가 나름 힘들었을지언정 여기서 뭐 원상, 투상, 쓰리상 올라갔다가 위에서 시작했는데 갭 떠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져 갖고 다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지금 더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여기 지금 이만큼 올라갔었던 이유가 얘가 갭을 한번 여기서 떠서 이날 다음에 갭을 떠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전체 호가를 다 받아냈어요. 이만큼을 쭉 받아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648원 647원, 646원, 645원 이런 식으로 딱 호가를 받아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더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 더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이게 갭 떠서 무너뜨린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걸 다시 지가 여기서 다 팔아버렸고 여기서 다 팔아버려 놓고 다시 내가 여기서 사들이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표가 여기까지 사들이기는 쉽진 않은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한 반 정도 589원 정도 저 앞에 전에 보면 그 정도 얼른 여기 그 매물대가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89원 한 6, 7% 정도는 더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15%까지. 그러니까 내일 갭 떠서 월요일 날 7, 8%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7, 8%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7, 8% 이상에서 시작했는데 하락이 아니라 상승세다. 그러면 15%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차 7%, 2차 1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략 7%와 15%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해서 시작점이 어디냐에서 상승세냐 하락세냐 상승세냐 하락세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래서 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몇 프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단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메이지 조심조심해서 보시고요. 삼보산업 얘가 건설 비슷한 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금속으로 돼 있네요. 또 맞나? 건설 금속 및 광물 금속 및 광물로 돼 있네요. 삼보산업이 제가 뭐 다른 종목이랑 착각하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삼보산업은 난 여기를 안 깨고 싶어 그래놓고 지금 쭉 가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뭐 물량 받은 것도 하나는 있어요. 이거는 좀 약하고요.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물량 받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서부터 이 모양새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모양새 자체가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여기가 좀 터지고 있죠. 예, 요게 매직군으로 보이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모양이 좀 조금 후져요. 예, 모양이 좀 후져서 매직군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왜냐면 120 보통 122평선 밑에 있는 종목은 120까지 가면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2016원에서 양봉의 머리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저점이면서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 1차, 2차 따지면 1차 여기 2차 뭐 이 정도 그럴 수는 있어요. 2차가 한 11%, 1차가 이 뭐야 30%니까 지금 매물대까지는 다 왔죠. 근데 여기서 시간 날까 보면은 10만 좀 뭐가 애매하죠. 10만 본장에서 17만이고 10만 올라가도 어색하지가 않고 내려와도 어색하지가 않은 그 대기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상치 흑가를 보면서 아침에 9시 전에 보면서 얘 좀 더 가려고 이제 거래 그 매수세가 막 커서 예상치 흑가가 막 갭을 뜨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한 12%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덜컥 어느 날 사고 칠 때 있어요. 이런 게 올라가기가 여기만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만 뚫어버리면 그 위에는 쉽거든요. 요 위에는 그러니까 10% 이상 갭을 떠서 올라갈라 치면 굉장히 쉽게 올라가요. 뭐 재수 좋으면 여기 연상도 갑니다. 재수 좋으면 연상도 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냥 공간만 만약에 제가 공간만 해놓는다면 23%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22%.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에이 10%가 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나 10%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22%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왜? 이 1차 이 거리는 어려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이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건 좀 쉬워요. 그러니까 1929원에서 2087원 올라가는 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 2087원에서 2278원 올라가는 건 좀 쉬워 보입니다. 제 생각 봤을 때는 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갭을 많이 떠주면 2278원까지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상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갖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진 화장품이네요. 협진은 단시간에 여기서 뭐 거래 여기만 물량을 이렇게 단시간에 받았어요. 단시간에 이 거래 얼마 안 되죠? 한 열흘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아놓고 이게 여기서 물량 받은 게 아마 여기 물량은 아닐 겁니다. 여기 물량은 아닐 겁니다. 여기 물량일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털어먹은 거예요. 털어먹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기간이 지금 제가 본 게 너무 짧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짧아요. 네 달째 넘어가는데 이 거리가 이 기간 가지고는 여기서 뭔가를 크게 해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 여기서 높게 때리잖아요. 어딘가를 목표로 많이 높게 때려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무너질 겁니다. 예, 계속. 근데 사고를 쳐놓네. 얘가 뭐 뭐라 그럴까 뒤를 안 봐도 되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종목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언뜻 보면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죠? 예. 뭐 무슨 뭐 상패를 바라보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흑자로 전환됐어요. 올해 2024년 12월에 보니까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물론 한 해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뭐 드디어 이 종목이 살아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몇 년 연속 흑자나 적자는 아니니까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내년 뭐 당장 2, 3월에도
감사 보고서가 뭐안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막 이런 개념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매물대가 강하고 그 다음 번이 여기인데 예, 그래야 10%네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한가를 간 종목에 상한가를 간 날에 반 정도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17%는 너무 높고 15% 정도 15%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매물대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좀 약하네요. 얘도 갭을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여기서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쉽고 여기서는 올라가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갭을 많이 뜨면 많이 떠서 올라가기 쉬워요. 물론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가기가 쉽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아닌데 일단 분위기상 갭을 많이 뜨면 얘는 올라가기가 쉽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진. 그러니까 1차는 제가 봤을 때 한 10%에서 마감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미래에 남는 분은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20% 이상을 가든가 아니면 연상을 가는가 그거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상을 간 게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그다음에 물량을 좀 크게 받은 애가 엑셀 세라피틱스. 얘도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건 거래량 없지만 여기 조금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횡보를 얼마를 안 깨는 식으로 3,000원을 안 깨는 식으로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이런 애들이 갈 때가 된 겁니다.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기를 뚫는 날 날라갈 텐데 여기서 바닥부터 올라가면 이게 다예요. 목표가가 됩니다. 4,026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많이 그게 없이 나름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쏜다. 그러면 이제 이게 18에서 22% 정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곽철용 자리가 되는 거죠. 정고점이 하나, 둘,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부터는 다 똑같아요. 뭐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정고점이 많다는 얘기는 이 선상에 4,026원에 많다는 얘기는 이거를 뚫었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일 뚫기 어려운 선을 일단 뛰어넘으면 그 다음 번부터 올라가기가 쉬워요. 물론 뚫자마자 바로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뚫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경우. 요 맨 위에서 뚫자마자 바로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을 달고 무너졌다가 심지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별의별 짓이 다 있죠. 세력애들이 우리 개미를 털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여기를 뚫을 때 바닥부터 올라가면 이게 다고요. 요 바로 밑에서 요 4,067원 요 바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18에서 22%까지 때로는 상한가도 가는 경우가 많다. 상한가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곽철용 자리 정고점을 두 개 이상 돌파하면서 120선이 지금 여기죠. 요게 빨간색이 지금 120선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120 위에서 올라가는 자리, 120을 돌파하거나 120 위에서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지금 이거는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돌파하는 건 밑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거고요. 120선을 돌파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밑에서 이게 돌파한 거고요.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내려왔다가 찍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어쨌거나 갭을 뜨든 아래꼬리를 찍든 그냥 양봉으로 대놓고 올라가든 이게 세 개가 다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120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건 돌파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요. 지지 상승이고 돌파 상승입니다. 예. 지지 상승과 돌파 상승을 헷갈리실 것도 없는데 그죠? 말 그대로 뭔가 내가 뚫을 게 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돌파 상승이고요. 이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아니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전부 다 이것도 다 지지 상승이죠. 왜? 120선을 지지하고 이게 120이 됐건 예를 들어 20선이 됐건 120이 됐건 바닥부터 뚫고 올라가는 건 돌파고요. 이 위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바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더 갭 떠서 올라가든 이건 다 지지 상승인데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돌파를 했다가 내려와서 깼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다시 돌파죠. 두 번째 돌파. 이것도 첫 번째 돌파, 두 번째 돌파. 둘 다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준점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 밑에서 출발을 하냐, 선 위에서 출발하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전날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 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시간 외에 다닐까
뭐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작가가 5%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여기가 4%인데 5%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날 이게 뭘까요? 기분에는 지지 상승이죠. 하지만 그 전날 종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1677원 677원 여기인데 다음날 갭 떠서 올라가서 이런 차트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지지 상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갭을 떠서 요게 투명한 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이 선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를 예상치 일가에서 점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점프를.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그 전날 종가가 여긴데 677원 여긴데 다음날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을 하면 이거는 보기에는 지지 상승처럼 보이지만 차트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는 돌파 상승입니다. 이게 생략된 거니까요. 요게 생략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어렵나요? 설명이? 예. 모르면은 댓글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방송을 하나 만들어 놓던가 간단한 거니까. 근데 웬만한 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모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잘 보이시는 분들은 질문해 놓으시면 제가 따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던가 다음 방송에서 그걸 걸고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말 잘 쉬시고요. 더위가 조금 가셨어요. 찬바람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방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나머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